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국경 봉쇄와 무역 중단에 이어 있던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간부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27일 최근 당국이 비상방역전 승리를 운운하며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들도 생활고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악성 전염병 사태 이후 식량 부족에 이어 생활필수품 부족이 극심해지면서 간부들 속에서도 생활고를 한탄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전에는 간부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해 자기 주머니를 챙겨왔으나 요즘은 뇌물 받기가 쉽지 않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결해 달라는 뇌물을 바치라는 말을 쉽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나와 가까운 한 도급 기관의 국장급 간부는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집에 가지고 있던 천연색 텔레비전과 냉동기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죄다 팔아 살림에 보태야 했다며, 그 간부의 자리가 뇌물이 자주 생기는 자리가 아닌데다가 가족 중에 장사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가전제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간부와 당원들에 대한 평정과 노동당 입당, 간부사업 등의 권한을 휘두르는 당간부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행정간부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인민위원회 간부라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다루는 상업부나 양정부가 아닌 다른 부서 간부들은 아내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전에는 각 지역 인민위원회가 소속기관 간부들에게 약간의 생활상 도움을 주었고 산하공장, 기업소에 출장을 나가면 담배를 비롯해 뭐라도 공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인민위원회도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물자가 없다 보니 관내 간부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하급기관의 지도를 내려가도 담배 한 갑 챙겨주는 곳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이 나라 일이 안 되는 원인을 간부들 탓으로 돌리면서 간부들의 목을 바싹 조이는 바람에 간부들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의와 선전활동 등 체제 수호와 선전에 나서는 당간부들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데도 공짜가 많이 생기는 데 반해 행정간부들은 여기저기 올리뛰고 내리뛰며 열심히 노력해도 주민들로부터 공짜는커녕 욕밖에 차려지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간부는 배급을 못 받아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남들처럼 장사나 돈벌이를 위해 며칠간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인민위원회에서 특별히 공급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그러니 아내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생활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유럽연합 등이 참여하는 세계식량위기 대응 글로벌 네트워크가 3일 2023 세계식량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식량 실태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북한은 유엔이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식량위기 국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려워 정확한 식량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 각국의 식량 생산 및 식량 안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온 세계식량정보 및 조기경보체계가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식량난 충격에 직면한 국가 명단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3년 동안 최소 한 번 또는 지난 10년간 최소 3차례 포함된 50개국 중 한 곳입니다. 북한이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농사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 감소까지 겹쳐 최근 크게 악화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신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량안보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직전에는 53개국에 약 1억 3천만 명이었지만 오늘날에는 58개국에 2억 5,800만 명으로 식량 불안을 겪는 인구가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58개국 밖에 수치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식량 사정이 불안정한 79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까지 추가한다면 수치가 더 올라갈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북녘 동포 여러분,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심각한 북한 내부 상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북한에서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6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두 가족은 북한의 일부 마을에서 인육 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BBC 코리아가 최근 국회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북한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이어 올해 초 쌀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식량난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BBC 코리아가 확인한 이 자료에는 당시 이들이 서해 탈북에 사용한 어선 사진, 코로나 봉쇄 조치와 당국의 주민 감시 강화 등 북한 실상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담겨있다. BBC 코리아는 유상범 의원과 정보 관계자 등을 통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씨 형제 가족이 타고 온 어선은 길이 10m의 규모 5톤급으로 비교적 작고 낡은 목선으로 확인됐다. 이 목선은 김씨 형제 중 동생이 직접 운항하던 어선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북한 황해도에서 선장으로 일해왔다고 진술했다. 김씨 형제는 가족들을 이 배 갑판 아래에 태운 뒤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 지난달 5일 NLL을 넘었다. 이들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한국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 강령군은 북한 황해남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다.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중에서 최남단에 해당한다. 북한 주민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이번에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주민은 모두 9명이다. 30대인 두 형제와 이들의 아내를 포함해 형제의 모친, 비교적 젊은 50대 장모, 김씨의 처남, 김씨의 첫째 딸과 막내 아들 등이다. 김씨의 형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형제는 북한에서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며 한국 문화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북한에서 선장으로 일했고 형은 북한에서 일반 기업소에 다녔다고 한다. 유상범 의원은 BBC 코리아에 김씨 형제는 노동당 당원이 아닌 일반적인 서민층이라고 말했다. 이번 탈북은 선장으로 일해오며 바다 사정에 밝았던 동생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전언이다. 극심한 생활고도 고향을 떠난 주된 이유였지만 탈북 동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유상범 의원은 형제 중 둘째인 김씨는 왜 하필 지금 탈북을 선택했는지와 관련해 첫째 딸이 유치원에서 세뇌 교육을 받기 전에 탈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어린이들은 6살에 유치원에 들어간 뒤 7살에 소학교에 입학한다. 태어날 때부터 김정은 일가에 대한 세뇌 교육 환경에 놓이지만 체계적인 세뇌 교육은 의무교육 제도에 포함되는 유치원 때부터 본격화된다. 이들은 이런 세뇌 교육을 자녀에게까지 받게 할 수 없었기에 자녀의 유치원 입학 전에 반드시 탈북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봉쇄로 식량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해를 통해 탈북한 김씨 형제 가족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전했다. 가장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가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해 증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상당수 주민이 코로나에 걸렸다. 김씨 형제 가족들은 상당수의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지역의 경우 마을의 리 단위로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대규모 봉쇄 정책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한의 물자 생산 유통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해안 지역에선 주민 상당수가 건설 수산사업소에 이름만 등록해놓고 출근하지 않은 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감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과 남부 해안 지역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강을 넘거나 어민들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 수산사업소 노동당위원회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해상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선단장들에게 감시 장비, 카메라, 배터리, 컴퓨터 등 구입 후 어선에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인접한 북한 해안가 주변에는 한국산 물품들이 조류를 타고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엔 비닐이나 플라스틱, 고무,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해안가 주민들은 이 한국산 물품들을 수거해 매일 자전거로 7-8km를 이동해 재활용 공장에 넘기는 실정이라고 김씨 형제 가족들은 전했다. 북한은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가 빠르게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 유입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해 여름 20대 초반 남성이 한국 영화와 노래들을 USB에 저장하고 이를 시청, 유포하던 중 붙잡혀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공개 총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 문화와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과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던 주민이 처형됐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유포하다 붙잡혀 공개 총살됐고,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지인들에게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공유한 사람이 노동교화형 4년에 처했다. 최근 북한에서 인육 취식 소문이 돌고 있다는 증언과 관련, 이는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단행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BBC 코리아에 지난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약 4년 동안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당시에도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프면 뭐든지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최근 그런 소문이 다시 나도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중국과의 물자 거래를 통해 최소한의 식량 공급을 해왔지만 올해까지 3년에 걸친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로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내부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로 자체적인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김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올해 초 북한의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졌다고도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달러 사용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북한 장마당에서는 북한 화폐보다 달러가 더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9년 당국의 화폐개혁 실패 후 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달러와 위안화 거래가 걷잡을 수 없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달러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1달러 환율은 평양 기준 8,0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쌀값은 1kg에 5,700원에 달한다.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5,000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 달 월급으로 쌀 1kg도 사지 못하는 셈이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굶주린 일부 북한 주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인육을 동물 고기로 속여 판다는 등의 소문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일 때 터져나오곤 했다. 이러한 소문은 지난 2011년 6월 공개된 북한 인민보안부의 문건에서도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 경비원이 동료의 인육을 먹고 나머지는 양고기로 속여 팔던 중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출신으로 국정원 산하 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김광진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몇백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1996년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시 만경대구역 장마당에서 한 시민이 인육을 내다 팔다가 당국에 붙잡혀 그 사람은 물론 관련 친인척까지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일부 지역에서 인육 취식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